한시 시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반전을 한 만큼 우리 세견브리프 PMC 기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광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좀 깊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후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에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지수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9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유지하는 건데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본다면은 오전에는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대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매도세를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멈췄지만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상승에 외국인의 수급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선택할 만한 종목군들을 예상해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IT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차가 장 초반에 좀 부진했는데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장 초반 때는 중국에 대한 이 눈치를 많이 봤겠지만 장중 흐름을 보면서 하방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수급과 함께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1시 16분대까지 지수가 장 초반 때보다 V자 형태로 반등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흐름 짚어주실 때는 이제 외국인이 플러스 전환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순매수세로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IT 종목군들을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장 초반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V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양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CPI 지수 발표에 따른 환율의 행방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CPI가 이번에 발표도 인플레이션의 폭이 사실 적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가속도가 얼마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과 또 이번 달 발표되는 수치를 예상해 보면은 감소 추이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가속도가 증가되는 그 속도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이미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달에 혹은 향후에 앞으로 이제 CPI에 대한 추이가 이제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요인은 여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경기 침체 혹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인데 현재까지는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고강도 금리 긴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다라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될 CPI 발표의 수치보다 앞으로에 대한 CPI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 이벤트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달 CPI 감소 추이를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고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낮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업종은 상하수도 정비주입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요.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간당 강수량이 119mm로 역대 최고치였던 118.6mm를 80년 만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제 퇴근하실 때는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그 비를 잘 피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호우, 이제 집중호우, 뭐 침수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아침까지 정말 큰 뉴스가
누가 지나간 것처럼 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네,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BP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걱정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또 주식으로 또 생각에 대한 전환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BP에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또 주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해주신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SNS에서는요 물에 잠긴 도로와 비가 새는 지하철 등 이 피해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내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폐기물 처리, 태풍과 장마 복구 업체들이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폭우로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관련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이러면 안 되지만 침수 피해 때문에 이 주식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을 아마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에 이제 이 장마철이 왔을 때 항상 이제 따라오는 이 수혜주들은 폐기물 처리 종목들입니다. 뭐 태풍 피해라든지 장마 피해를 통해서 이제 거리나 혹은 이제 좀 노상으로 떠돌아낼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이와 같은 이 기후 변화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사실 그동안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거래량도 크게 유입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뭐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종목 중 하나이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량의 거래량들이 크게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을 하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점, 아마 거래량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 조금 더 여진이 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선 ENT, 코엔텍 뭐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또 서한 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 네. 몇 가지 찝어주셨는데요. 반면에 이 손해보험사들은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뭐 1000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뭐 롯데 손해보험 등 여러 손해보험 테마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제 침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손해보험사 보험사들이 이제 아마도 이 손해보상에 대한 처리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악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에 좀 모멘텀으로 삼았던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서 금융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침수 피해가 물론 이제 기후적인 변화가 일시적이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차량과 같은 손해는 이 잠깐의 이 손해가 또 이 결함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주가로만 본다고 했을 때 아나운서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롯데 손해보험이라든지 DB 손해보험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장중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제한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마도 오늘의 뉴스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다시 명명됐을 때, 좀 공식화됐을 때 그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침수 피해로 인해서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도 있지만은 또 걸러야 되는 종목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마철이 왔을 때 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수혜주로는 폐기물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금리 인상 수혜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손해보험 업종들은요 침수 피해가 손해보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 복구업체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님이 오늘의 첫 번째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앞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을 좀 봤지만 아무래도 어제 이 강남 지역에서 뭔가
뭐 하수에서 좀 범람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고질적인 강남 지역에 좀 안 좋은 모습인데 항상 이제 좀 집중호우가 나오면은 강남 지역이 꼭 물에 잠겨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 혹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이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뭐 폐기물 처리도 괜찮지만은 상하수도 정비주 종목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하수도 정비 사업이 올해 3천억 규모로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좀 나와 있었고요. 이 때문에 노후됐던 이 강관이라든지 파이프를 교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혜된다라면은 뭐 한국 주철관이라든지 그리고 동양철관이라든지 그리고 수처리 쪽으로 사업을 봤을 때 뉴보텍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뉴보텍 종목이 상당히 급등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28%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1시 20분 시간대에는 반등을 또 크게 다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좀 등락이 좀 거칠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일단 뉴보텍 수처리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주철관이라든지 그리고 동양철관 동양철관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처리에 대한 이 처리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한국주철관 이처럼 이제 관광 상업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좀 수혜가 크지 않을까. 서울시의 이 상하수도 교체 수요를 좀 더 멀리 봤을 때 한국주철관에 대한 수혜 기대해 보면서 저는 오늘 상하수도 정비 사업 중에 한국주철관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시 상하수도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뭐 노후된 파이프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 한국주철관 또 뉴보텍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님은요, 이 한국주철관의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멀리 봤을 때 이 상하수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조금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서울시에 이제 상하수도 교체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규모가 3천억 규모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관광할 수 있는 이 파이프 기업들이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침수 피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후됐던 그리고 또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3천억 규모인 만큼 이 장기적으로도 좀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으로 국내 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는데요. 어떤 법안이 담겨 있어서 이런 모멘텀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미국 안에서 이 세액 공제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조달하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 국가와 비우호 국가, 그러니까 우려 국가와 비우려 국가를 좀 나뉘어서 뭔가 선택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 우려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군들이 미국 안에서 조립되었을 때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하지 않겠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 우려 국가와 비우려 국가를 나눠서 이 세액 공제를 선택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법안이 포함이 되면서
이 우려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제품이 들어가면은 전기차를 세액 공제를 해줄 때 이제 여기서 배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는데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수혜가 있을지 좀 궁금해져요. 오늘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코스코 케미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2차 전지 테마가 오름세를 오전부터 이어오고 있었는데 오후 흐름부터 해서 장기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다는 소식만으로도 경쟁에 있는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이 호재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미국 안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배터리를 조달받는 기업들이 중국산을 도입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의 제품들을 받아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면은 좀 더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이롭겠죠.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소비자라 하여금 전기차 구매는 여전히 보조금을 좀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부품에 중국산에 대한 이 조달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명명은 23년도 때까지 전체 이 조립 비중의 우려 국가의 제품이 혹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만들어졌던 제품이 50%를 넘지 않게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비중을 높여서 매년 10%씩 증가를 해서 미국 현지에서 조달한 제품들로만 조립하기를. 그래서 2027년도 때에는 80%는 전부 다 80% 이상은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 국가에 대한 분류와 그리고 비우려 국가로 분류된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참여가 분명히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의 생산에 대한 포인트인데 지금 CATL이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안에서의 캐파 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의 가장 큰 공급사인데 그 부분들을 담당하지 못한다면은 테슬라는 다음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품을 조달받아야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후순위에서 큰 캐파 능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투자를 가장 큰 규모에서 가장 많은 이 객체 수로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혜택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호재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특히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CATL의 부재로 후순위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하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럼 이 테마 중에서 전문가님이 딱 선정하신 이 탑픽 종목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장 큰 혜택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미국에서 공장 증설을 4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5번째, 6번째 공장 계획도 지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공장을 좀 더 혜택받으면서 짓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미국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SK온, 삼성 SDI 선택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선택적인 매력을 좀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활동이 커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제품 조달을 또 많이 하는 탑픽 종목을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가 선택이 많이 된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소재를 공급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공장을 4개나 짓고 있다 이러시면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못지않게 SK온 등 여러 가지 종목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매력을 더 이렇게 유익 있게 본다면 제품 조달을 하는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저번 주에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앞으로도 그럼 흐름이 더 좋아지겠네요.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주가 흐름 보면서 좀 상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익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등락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도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때는 8%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 한 달여 사이 동안에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얼마만큼 투자를 한다, 얼마만큼 증설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캐파 모멘텀으로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었고요.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중국에 대항해서 이 K 배터리에 대한 시장 진입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큰 움직임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이 작년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박스권 형태로 되었었는데 어제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박스권 복귀를 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여유롭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한 달 동안 정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모멘텀은 투자 소식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 박스권을 복귀한 만큼 정말 실질적인 이 박스권 상단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이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호실적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호실적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당일의 움직임이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이 CJ제일제당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44만 원 선까지 오른 게 올 들어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었길래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선 이제 CJ제일제당에 대한 주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CJ제일제당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시면요, 오늘 대규모의 거래량도 들어왔고 주가가 정말 CJ제일제당에서 보기 힘든 장대 양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CJ제일제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정말 크게 많이 올랐고 지금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난해 움직임이 나왔었던 상단 가격대까지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오늘 정말 CJ제일제당이 잘 올랐습니다. 이전 본다라면은 정말 큰 뉴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우선 이제 CJ제일제당이 선택된 이유는요, 호실적.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식량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들 때문에 물가 상승이 컸었고 CJ제일제당의 상품군들이 모두 다 가격 인상, 물가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마진 개선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도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등락을 좀 많이 거쳤었거든요. 싸게 구입한 물량들도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몇 차례 정도 올렸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마진 개선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 때 발표된 기업들이 대부분 호실적이 나왔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기업들에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CJ제일제당이 지금 더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방문했을 때 제품 가격이 한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가격이 한번 오른 제품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 먹었었던 초코파이가 이제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 재료 가격은 변동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식량을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곡물에 대한 추이는요, 날씨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또 시기상의 또 여러 가지 이 계절의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풍년이 되기도 하고 흉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건 때문에 음식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 수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한 번 오른 제품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3분기 때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음식료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 좋습니다. 특히나 CJ제일제당은 음식료 기업들, 그러니까 식량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또 원자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당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또 원자재 기업인 이 회사의 마진율은 정말 많이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3분기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J제일제당에 이 장대 양봉을 연출을 했고 또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마진 개선이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곡물 가격이 대폭 하락한 영향이 긍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지금까지 특징주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상하수도 정비주, 그리고 2차전지,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공부하는 시간이죠. 우쌤의 트레이닝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아랫꼬리 그리고 윗꼬리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양의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유광무 대표님의 재밌고 유익한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